2024년 11월 14일 일본 공중파 이온TV에서 방송된 연말 음악방송 베스트 히츠 가요제에는 K-팝 걸그룹 에스파가 출연했습니다. 에스파는 한국어 가사의 위플래시를 원곡 그대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보여준 카메라 연출이 여러 의미로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뿐 아니라 일본 네티즌들의 평가도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전 녹화 방식이 아닌 순수 라이브로 송출을 했기에 생방송에서의 화면 전환을 발빠르게 이어갔다는 점에서 많은 공을 들인 연출이기는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K-팝 방송 연출과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노래를 부르는 멤버를 잡지 않고 주변 멤버를 잡는 연출이 이어지기도 했고, 노래와 안무, 가창을 하는 멤버에 맞춰 곡에 맞는 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전환이 뜬금없이 어설프게 이뤄지면서 정신없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 산업은 소수의 대형 기획사들이 메이저 활동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나라처럼 멤버별로 담당 파트가 명확하지 않고 소위 랩 담당, 서브 보컬, 메인 보컬 같은 개념도 희박하여 멤버들의 담당 파트가 멤버 교체형이 아닌 정규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곡에 따라 중구난방인 경우도 적잖았었습니다. 여기에 AKB48을 필두로 하는 아키모토 야스시 프로듀싱 다이넌 걸그룹은 수십 명이 무대에 오르고 후렴은 떼창으로 진행하는 등 멤버별로 파트 배분이 딱딱 나뉜 것이 아니라서 센터 멤버 중심으로 카메라를 잡다가 후렴구는 전체 무대를 찍는 풀샷으로 찍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인기를 누렸던 모닝구 무스메를 필두로 하는 하로프로 걸그룹의 곡 파트 구성도 유사했기에 비슷한 연출을 해왔었고, 실력파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제작한다는 컨셉으로 인기를 누려온 댄스 기획사 LDH는 아예 보컬 멤버 한두 명에 나머지 멤버는 댄서로서 퍼포머라는 파트를 맡아 춤만 추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노래하는 멤버를 중심으로 무대에서 멤버별 포지션 변화도 거의 없는 무대를 선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연출도 센터에서 노래하는 멤버 중심으로 잡다가 댄스 브레이크 타임 때 퍼포머 멤버들을 훑어주면 끝나는 연출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쯤까지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독점한 자니스는 소수의 멤버로 이뤄진 정규그룹 형태로 보이그룹들이 구성되긴 했으나,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 독점사에 소속된 소위 고인물 안무가들이 멤버 전원이 같은 동작을 하는 안무를 기초로 후렴구 떼창 부분은 가로 일자 대형으로 서서 안무 없이 노래를 가창시키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멤버 개인의 개성을 강조했던 보이그룹 카툰은 데뷔 당시 6명의 멤버이던 시절에도 유기적으로 대형을 바꿔가며 안무를 한 적이 거의 없었고, 일자로 서서 각자의 스타일로 몸을 움직이며 노래하는 무대 구성도 자주 선보여왔었습니다. 2006년 아라시가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연을 위해 내한한 무대를 SBS가 연출한 방송을 보아도 후렴은 가로 일자 대형으로 다같이 부르기에 멤버 전원을 보여주는 풀샷이 많이 들어갔고, 2010년 카툰이 내한 콘서트를 앞두고 홍보차 엠넷 M카운트다운에 출연해서도 후렴구는 떼창이었기에 아라시 때와 같은 연출이 이어졌습니다. 센터에서 보컬 멤버 한두 명이 노래를 전담하고 나머지 멤버는 춤만 추는 LDH 그룹들도 한국 방송에 출연하면 보컬 멤버 외의 퍼포머 멤버들은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가 없었고, 마치 백댄서는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인 듯 뜬금없이 몇 컷씩 담아내야만 했었는데, 세심한 파트 배분으로 역동적인 무대를 담아내는데 이미 경력이 쌓인 우리나라 연출가 및 카메라맨분들의 실력을 생각하면 이 또한 일본 댄스그룹 특유의 무대 구성 자체가 역동적인 연출이 애초에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즉, 일본 연출가나 카메라맨들은 평소에 정적인 무대를 꾸리는 일본 아이돌들을 담아내다가
벼랑간 유기적으로 바뀌는 멤버 파트를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인 무대 동선을 만드는 K-팝 아이돌의 무대를 연출하려다 보니 순수 생방 연출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제대로 못 따라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에는 그룹 형태의 아티스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 중 하나가 밴드형 그룹들인데, 밴드는 필연적으로 센터에서 보컬이 대부분 혹은 노래 전부를 혼자 부르며 악기 멤버들은 보컬의 양옆과 뒤쪽에 서서 연주하는 무대 구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또한 정적인 무대 구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에스파는 코로나 여파로 무관중 시대에 대비하여 무관중이기에 방송 카메라 연출에 녹이기 용이한 카메라 대형을 선보이는 암으로 무대에 서는 등 우리나라 그룹들은 시대 상황, 곡 스토리텔링, 멤버 숫자와 파트에 따른 유기적인 동선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여왔고, 이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연출가와 카메라맨들의 노력과 성장이 더해지면서 아이돌 그룹의 연출 역사 자체로만 보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방송이 일본 방송과 비교해보다 나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무대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고, 심지어 멤버별 직캠, 풀샷캠 등도 부차적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에스파는 한국과 일본에서 똑같은 곡으로 무대를 섰기에 이를 경험한 일본 네티즌들도 한일 간의 무대 연출을 비교하며 일본 방송가의 연출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물론 일본의 방송업계에서도 K-팝 무대를 자유롭게 보고 느끼고 영상 연출을 보며 배울 수 있는 환경이고, 소위 K-팝 대항마를 자처한 일본 그룹들이 늘어나며 일본 그룹들도 유기적인 무대 연출에 힘을 쏟고 있기에 이를 연출하며 일본의 방송가도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K-팝 아이돌들의 일본 진출이 이어지며 일본 방송가에서도 K-팝 아이돌 무대 연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 음악 방송 연출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